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븐 인사드리겠습니다. 개가천선 실전편 서울 토요경마를 찾아오신 걸 환영하겠습니다. 토요경마가 5월 5일입니다. 어린이날인데 이게 레츠런파크로 이 경마장이 변한 지 한 4, 5년 됐나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5월 5일 날에는 가족 단위로 경마장을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경마공원이 상당히 좀 분주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뭐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뭐 가족공원이건 형제공원이건 상당히 좀 어린 친구들도 많고 또 단점이 또 이곳저곳에서 담배도 못 피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많은데요. 이제는 뭐 적응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반대로 이 레츠런 공원 말 그대로 가족 단위로 오면서 상당히 좀 즐거워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분을 보면은 또 나름 좀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5월 5일이라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5월 5일이든 뭐 가족의 달이든 뭐든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5월 5일 날 이 토요경마 때 정말 스티븐과 함께 해주신다면 제가 무조건 때려드립니다. 그만큼 좀 자신 있는 마필들, 제가 좀 노림수를 두고 있는 애들이 대거 출주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녀석들 위주로 승부를 들어간다라면 삼복승 맞건 뭐 복연승식, 복승식 모든 승식을 활용하신다라면 분명히 이깁니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미리 공지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정상위 위원이 1경주와 마지막 11경주 요 두 개의 경주를 또 여러분께 힘을 실어 드릴 거고요. 스티븐은 2경주 마번을 그냥 갖다 공개를 해드려요. 오픈을 해드리고 4경주와 8경주가 비밀작전과 오아시스 이 두 개의 경주 힘을 한번 실어볼 텐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을 해주신다면 스티븐이 무조건 때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려오십시오. 자, 토요경마부터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지금부터 모든 걸 오픈하겠습니다. 예, 토요경마에서는 2경주, 6경주, 7경주, 추천경주부터 본다 말씀드렸고 4경주와 8경주 역시 비밀작전과 오아시스 집중해 주십시오. 자, 준비한 대로 2라운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300m 국내선 6등급이죠. 총 9대의 단촐한 편성입니다. 이 조교 때 보니까 이 하위군 마필들이 별로 안 나왔어요. 편성을 이따위로 짜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달경주도 아니고 이 단촐한 편성인데요. 옥석을 가려내야죠. 일단은 이번 경주는 배당권까지도 충분히 욕심을 낼 수가 있다. 미리 좀 서두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충마로는 외곽 게이트 있는 9번 황금주머니예요. 황금주머니를 중심에 놓고 가는데 부산에서 저는 2차이나 할 줄 알았는데 우승을 거머쥐면서 대상경주 대가리 치고 왔죠.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해주고 있네요. 될 놈은 된다. 황금주머니에 기승을 해주고 있는데 황금주머니가 조교가 상당히 좋아요. 매번 결정력 부족이나 단점을 노출을 시키면서 좀 아쉬운 경주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뭐 그런 결정력 부분도 충분히 좀 커버가 될 정도로 훈련 시에 상당히 빠릇빠릇하고 강도 높은 훈련도 무난하게 좀 소화를 해주고 있다는 게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4번 백두파워인데요. 백두파워가 직전 경주 4착인데 효정이라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20조 기둥이죠. 장추열 기수로 교체가 됐는데요. 장추열 기수로 교체가 됐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좀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는데 말도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 백두파워 배팅권이고 3번 이 사이먼 이프루트라는 마필도 25조에서는 은근히 한 번 더 연투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다만 늘어난 경주거리가 과연 사이먼 플루트에게 유리한가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컨디션 이상 없고요. 자, 그렇다면 배당에서는요. 바로 이번 전복 캡틴을 주목하셔야 돼요. 최근 1분 25초대의 부진한 성적 인코스를 받으면서 말 그대로 좀 안쪽 고로신데요. 이번에도 2번 게이트지만 편성 자체가 9대의 단촐한 편성이고요. 선위권에 무덤만 가면은 애도 분명히 라스트에 끈끈하게 올라올 수 있는 걸음이 있는 애입니다. 최근에 컨디션이 워낙에 올라와 있고 조교 때는 그야말로 히로뽕을 맞았는지 아니 마약을 처먹었는지 대마초를 폈는지 미쳐 있습니다.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꼭 주목을 하고 조심을 해야 돼요. 이번 전복 캡틴의
뚜렷한 변화. 힘이 꽉 차 있습니다.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자, 9번 황금주머니입니다. 9번 황금주머니를 중심에 놓겠고요. 2번 점보 캡틴, 3번 사이먼 플루트, 4번 백두파워까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자, 6라운드입니다. 1200m 혼합 4등급 편성이죠. 12두의 마필이 출사표를 던져놨는데요. 사실 이번 경주도 좀 배당을 공략을 들어가야겠습니다. 지금 뭐 팔려줄 수 있는 애들이 뭐 12번 럭키 춘향이 최근 3연타 때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을 수가 있는 마필이고, 여기서는 뭐 6번 위닝윈도 안 될 이유가 없겠고, 2번 나스카의 별, 애도 정말 미친놈이죠. 한 번씩 때리면은 그냥 갖다 꽂아주는 애고, 변수들이 상당히 많은 경주인데 저는 12번 럭키 춘향을 쌍대가리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 액면상 기록은 충분히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마필이 맞는데 직전보다 부담 중량 4개가 올라갔고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충막감으로는 상당히 좀 찜찜한 구석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럭키 춘향이 부러진다라면 우리는 만세 만만세 겨드랑이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10번 러브잇이 있죠. 최근 가서 3착, 가서 2착인데 단적인 예는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만난 편성이 결코 호락호락한 편성도 아니었고요. 이번엔 해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 러브잇이 이번에 이강석 기수의 등짝이라고 할지언정 분명히 이번에는 입상 타이밍으로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낌적으로, 육감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10번 러브잇 배팅권. 4번 빛깔랜드가 조교는 맨날 좋은데 성적은 맨날 쓰레기예요. 그냥 이 돈 빨아먹는 기계, 이 자판기 이런 별명을 제가 지어주고 싶은데 이 편성을 아무리 뜯어봐도 이번에 4번 빛깔랜드를 뺄 수가 없습니다. 편성이 그만큼 야들야들해요. 왜냐하면 12번 럭키 춘향을 약하게 보기 때문이에요. 4번 빛깔랜드 이번에 역시 무시를 못하겠고요. 그렇다면 충마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배당 공략 들어간다고 했죠. 바로 8번 어메이징 삭스입니다. 직전의 3착입니다. 하지만 직전의 3착은 변화가 뚜렷한 3착이에요. 그냥 3착이 아니라 말이 이제는 힘이 차면서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경주마로서 이제 한 발 뛰었어요. 2발, 3발 뛰면 이제 진짜로 이제 경주마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스텝을 밟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8번 어메이징 삭스입니다. 이런 거는요. 이번 경주에 만약에 이번 주에 이 어메이징 삭스가 들어오면 다음엔 단승식 1.280을 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흔히 말해서 남들보다 한 템포 빠르게 때려 먹자. 남들이 주식 이 하향 뗄 때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거기서 빠르락 터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8번 어메이징 삭스가 그런 느낌과 그런 걸음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훈련 땐 당연히 미친놈이죠. 상당히 좋습니다. 자, 8번 어메이징 삭스. 남들보다 한 템포 빠르게 때려 먹겠습니다. 8번 어메이징 삭스를 중심에 놓겠고 4번 빛깔랜드, 10번 러브잇의 12번 럭키 춘향까지 관심권입니다. 자, 7라운드입니다. 1700m죠. 국내산 5등급 경주 12뒤의 마필이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이번 경주는 다소 안정감이 있는 애들이 좀 유리한 전개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믿고 좀 힘을 실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외곽 게이트는 12 액톤 신화가 최근에 걸음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컨디션이 회복되고 있고 직전에 3착인데 이번에 빅투아르 외국인 노동자로 안장 교체가 됐습니다만 최근에 빅투아르의 활약성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고 이 액톤 신화도 이번에 컨디션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가 전혀 불리하지가 않습니다. 12 액톤 신화 배팅권이고 배당이 와장창 나온다. 삼복승만큼까지도 여러분들이 엮어가시면 좋겠네요. 5번 과천투혼인데 황순도 기수의 등짝이지만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녀석이고 4번 클린업 시크릿을 중심에 놓고 가겠습니다. 비록 승급전인데 말이 그냥 기본 자질이 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워낙에 말도 잘생겼고 컨디션도 좋기 때문에 4번 클린업 시크릿 중심에 놓겠고 3번 마이티와
직전 경주 3착은 아쉽다 이거죠. 이동진 기수의 안장 교체. 저는 24주에서 다시 한번 승부를 띄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네요. 자, 4번 클린업 시크릿을 중심에 놓겠습니다. 4번을 중심에 놓겠고요. 3번 마이티와 4번 5번이죠. 5번 과천투혼의 열둘 액톤 신화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5월달이 들면서 더욱더 자신감을 표출하고 계세요. 그만큼 이제 마필들이 변화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이번 주도 변함없이 여지없이 마방 취재 경력 18년 서울과 부사들 2원 취재를 다니면서 마방의 속속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관리사가 어떤 마필을 조교를 하면은 또 어떻게 승부가 되는지, 또 이 조교사들의 작전까지도 모두 다 꿰차고 있는 정상위원이 이번 주도 여러분께 모든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릴 것 같네요. 자, 토요경마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상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스티븐 의원님. 5월 첫 주를 맞이합니다. 5월 5일 토요경마 어린이날인데요. 마리수가 많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단촐하게 흘러갈 건데 1경주를 역시나 추천드리고요.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7마리밖에 안 돼서 40% 풀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경주인 11경주 강 추천드리도록 하죠. 1경주 액면을 그대로 믿느냐 마느냐의 게임이 일단 있습니다. 3번 언디피티드 이 마필 능검 모습으로는 실전 1000m는 곧장 통할 마필이고 34조 리카디 마방이 부산의 이제 토마스나 울줄리처럼 성공 사례가 될 것이냐인데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못한 상태죠. 말은 뭐 싱싱한 모습인데 데뷔전이 1200이란 특성 요게 하나 이제 변수가 되겠고요. 재밌는 건 이제 7번 아델의 꿈이 아직까지 자기 걸음을 능검 때만큼 못 끌어냈다는 거예요. 9월 10월 1월 3월 텀이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가격이 9천만 원짜리 안토니오 등짝으로 조교 아주 강하게 맞추고 나오는데 거리 1200은 적정거리라고 보여집니다. 3번과 7번 이 구도가 그대로 먹힐 수 있겠느냐 해서 역시나 신마 4번 머니대륙 같은 경우도 여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수상한 마필이 여기 2번마 오마이드림입니다. 배당 가치는 이번 경주 거의 꼴찌권에 해당되는데 능검기로 5초 1 가지고 낮게 봐서 그래요. 근데 주행 분량으로 능검 다시 한번 치르는 건데 말이 순간 가속이 워낙 좋거든요. 이번 경주는 쉽게 가겠습니다. 3번 7번 막권 살아있는 경주니까 이거 꺾고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7이나 3이나 엄청난 단점이 있는 마필들이 아니거든요. 이건 이래서 안 돼 이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변수는 읽어주고 가야 된다. 2번 오마이드림을 지목해드립니다. 요새는요 인기 1위에 꼴찌말이 세트로 오는 케이스도 왕왕 나오거든요. 4번 머니대륙보다 2번 오마이드림을 더 복병권에 읽어주시고 3복식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쌍이나. 왜냐하면 마리수가 7마리밖에 안 되니까 워낙 먹을 게 없어서 2번 최대한 살리십시오. 3번 7번 인정 2번을 복병으로 1경주 이렇게 정리내리겠고요. 마지막 경주 추천 가죠. 이 마지막 경주의 특성 요 근래 상당히 재밌습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도 해요. 하루 11경주가 진행이 된다면 10경주까지 꾹 참고 11경주에서 누구나 한번 승부를 다 걸어보는 게 어떠냐. 아주 뭐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11경주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1402급의 핸디캡 레이스인데 인기마로 등극하는 애들이 해당 군에 적당히 뛰는 애들이에요. 결정력이나 압도하는 어떤 능력 가지고 팔리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요 대놓고 복병을 놓고 쳐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실전 배팅에서 이런 실수가 있어요. 인기 1위를 놓고 뭘 사고. 근데 중요한 건 인기 1위가 빠졌을 때 꼬리로 샀던 복병 중에 하나가 오는데 인기 1위와 이게 매치가 안 돼버리면 죽은 막권 아니겠어요? 이번 경주는 대길 준대길 이런 구도는 날리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10배당 밑에 배당이 나올 소지가 아니다. 복병이 아예 축으로 가야 된다. 전주에 힌트가 있는데 그거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정답 막권 다 말씀드리는 거라 기습으로 한 바퀴 돌릴 수 있는 마필인데 근래 지지부진하니까 덜 팔릴 거거든요. 근데 이 판때기는 갈아엎을 수 있다. 복병 축으로 들어가는 배당 승부 마지막 경주 승부 추천드리면서 토요경마 5월 5일 어린이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날카롭네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뭔가가 좀 뾰족한 부분들이 있죠. 이 마방 내용들이라든지, 그리고 이 마지막 11경주, 정말 중요한 경주인데, 이런 경주들 좀 자신있게 여러분께 공략을 들어간다라고 멘트를 해주신 것 같네요. 더욱더 좀 집중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정상위원의 좋은 활약 기대해보면서 이만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경마 4경주 스티븐이 비밀작전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1000m로 짜여진 국내산 5등급 경주입니다. 자, 12뒤의 마필이 출사표를 던져놨는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경주는요, 깜빡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으세요. 저 한번 믿고 참으세요. 깜빡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한번 믿고 참으시고요. 배당을 공략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한번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기 마필, 팔리는 마필과 비인기 마필과의 전력차가 없습니다. 뭐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나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 배당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배당이 저배당이 되고 저배당이 고배당이 되는 경주가 바로 이번 4경주다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연히 제가 좋게 보고 있고, 주중부터 관심을 갖고 있고, 훈련 때부터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녀석, 그런 녀석을 중심에 놓겠고요. 복대복 막건 정말 아깝지 않고 승부를 할 수 있는 녀석들로 시원하게 한번 쇼부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자, 기대하십시오. 자, 토요경마 8경주 스티븐이 오아시스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1700m 혼합 4등급이죠. 자,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느 정도 좀 두각이 나올 텐데요. 강력한 인기 1위를 팔린 6번 역대 최상. 과연 대가리 마필로 손색이 없느냐? 저는 스크래치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직전 3착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빠이 조진 거예요. 껍데기 벗긴 겁니다. 저는 6번 역대 최상을 충마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주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 모든 승식을 활용한다면 저는 충분히 여기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역대 최상이 들어온다면 흔히 말해서 큰 배당은 아니겠죠. 한 9배, 10배 될 텐데, 역대 최상을 우선으로 공략합니다. 9배, 10배짜리를 주포로 때리는데요. 정말 인정사정 볼 것 없이요. 있는 힘껏 한번 조져볼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토요경마 8경주 여기서 한 탕 찍고 희마이 하자고요. 네, 지금까지 정상과 스티븐과 정상이 추천드렸던 해당 경주들, 해당 마번들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현장에 나가셔서 실전에 붙어본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날씨도 변동도 많고요. 또 일교차도 심하고 감기 걸리신 분도 많죠. 이 경주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컨디션 조절까지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기필코 정상과 스티븐이 예시장을 사수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현장 마필 체중 변동이라든지 기수 변동의 착오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서 마번이 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으로 여러분들이 깊은 양해를 해주시면서 현장에서 스티븐과 정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상 스티븐과 정상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